안녕하세요. 쌤튜브 중학교과학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서완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수업의 주제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알려줬던 사이트 가서 여러 개의 자료들을 봤나요? 사이트 혹시 까먹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사이언스 러브였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뜨고요. 또는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사랑. 그래서 즐겨찾기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건 이제 전기 단원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정전기, 전기와 자기가 나눠져 있는데 이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이제 가상 실험이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가상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 관련 가상 실험 모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래쪽에 전기 단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기 단원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가상 실험은요, 검전기 가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두 가지 다운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다운 받아서 해도 되고요. 이것은 이제 웹에서도 바로 할 수 있게끔 또 전환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웹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기본 구성은 똑같지만 이제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주자면 검전기 실험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메뉴가 추가로 더 있죠? 웹 버전에 비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이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 검전기의 금속판 부분과 금속박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됐고,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움직임을 더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에 사용법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보면서 하나씩 움직여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다 나와 있어, 답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지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검전기 실험, 나아가서 정전기 유도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다 확대 빼고 다 없애는 상태에서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보나이트와 털가죽이 있다. 그래서 현재 얘를 비볐다. 그 상태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보나이트를 갖다 댔더니 금속박이 벌어지네.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전자들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댔더니 전자들이 멀어지려고 하네. 멀어지면서 금속박 아래로도 가네. 이 에보나이트 막대 과연 뭐로 대전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누르면 돼요. 대전체의 전하 표시. 마이너스다. 그리고 검전기의 전하 표시 누르면 지금 금속판 부분은 플러스, 그리고 금속박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끄고 하면 내가 확인하는 거고요. 내가 잘 알고 있나? 켜고 하면 좀 이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좀 더 공부가 되겠죠.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켜놓고 해볼게요. 이제 털가죽을 가까이 하면 플러스로 대전됐죠. 지금 털가죽이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반대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우르르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겠죠. 그러다 보면 금속판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고요. 금속박 부분은 전자들이 대부분 금속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속박 부분은 플러스로 대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다른 걸로 해보고 싶어요. 해도 돼요. 에보나이트 대신 고무풍선도 할 수 있고요. 유리 막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털가죽이 항상 플러스로 대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선생님 털가죽과 털가죽을 비비고 싶어요. 비벼보세요. 털가죽과 털가죽 비비면 같은 물질일 경우 이렇게 대전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금속박이 벌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게 손가락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 부분은 이제 접지라고 해서 학교에 따라서 이제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접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한번 접지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렇게 됐을 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접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달라지죠,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접지까지는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상실험, 건전기 실험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두 번째 가상실험은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죠? 네 번째 오음의 법칙. 기억나나요? 오음의 법칙?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물과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가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설명을 꼭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일단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 물과 비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이제 전기, 전류 이런 것을 이제 물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압, 물의 압력인 수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항은 이제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라고 이제 뭐 막에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전류는 이제 이동하는 물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전압을 올린다? 다른 말로 하면 수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수압을 증가시키면 슬금슬금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이런 물의 흐름을 이제 전하의 흐름인 전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압이 30V이고 저항이 15옴일 때 전류는 2A가 된다. 이렇게 숫자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선생님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물방울 소리를 키게 되면 전류, 떨어지는 물의 양에 따라서 이제 물방울 소리가 나고요. 물통을 한 바퀴를 얼만큼 채울 수가 있는데 선생님 너무 감질나요. 물방울 소리가 좀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끌게요. 너무 감질나요. 전류를 더 세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오음의 법칙을 보니까 이 전류를 크게 하려면 분자값인 전압을 크게 하거나 전압을 크게 하니까 장난 아니죠? 전류가 엄청나게 소리 들어볼까요? 엄청나죠? 이렇게 분자값인 전압을 크게 해도 되고요. 아까 전압인 얼마로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30이었던 것 같아. 반대로 저항, 분모인 저항값을 어떻게 해주면 또 전류값이 커질까요? 그렇죠. 저항값을 줄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줄이게 되면 또 전류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더 줄여볼까요? 5가 최소네요. 이렇게 된다. 반대로 전류를 줄이고 싶다. 전압을 줄이거나 또는 저항값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크게 하면 되겠죠. 저항값. 그리고 저항이 무한대다. 완전히 너무 많다 하게 되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마개로 뚜껑을 막는 것처럼 저항이 무한대가 되게 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물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푸는 게 아니죠. 직접 해보면 좀 더 오음의 법칙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저항, 직렬을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 이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배우면서 이해가 안 됐으면. 그래서 그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가상 실험 이 두 가지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있죠. 누르게 되면 이제 가상 실험과 그 가상 실험에 대한 이번의 경우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의 앱도 있고요. 그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은 여기로 들어와서 설명을 읽고 또는 동영상 설명도 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같이 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처음 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왜 멈춰 있나요? 잘 보세요. 스위치가 열려 있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12V 건전지가 있고요. 이제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가 나와 있고, 전구가 저항 역할을 하겠죠.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전구에서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소리의 경우는 전류계의 전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전류계를 통해서 있고, 지금 현재 이 저항값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전압 12V, 전류 6A. 우리 아까 ohm의 법칙 배웠죠? V는 IR, I는 R분의 V, 저항 R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2 하게 되면 저항값은 2오hm 상태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것은 여기 건전지를 누르면요,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요. 24V로. 그래서 전압이 커졌고 저항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전류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밝은 빛의 전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을 누르면 저항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저항이 원래 2ohm이었는데 1ohm으로 줄었죠. 저항이 2배만큼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류는 2배만큼 커져서 12A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항을 한번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 기억나나요? 옆에다가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 연결했더니 1ohm짜리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인데 전류가 어떻게 됐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원래 1ohm짜리 하나 있을 때는 전류가 12A가 흐르고 있었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더니 줄었어.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전류값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값을 2ohm으로 하게 되면 더 전류가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느리게 흐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아래쪽에 도움말을 누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렬 연결 볼게요. 저항의 병렬 연결은 여기 맨 위에 있네요. 눌러보면 직렬 연결처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도 앱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저항의 병렬 연결. 처음 하면은 직렬 연결이랑 똑같아요. 처음은 직렬 연결처럼 저항값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1ohm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1ohm일 때, 그리고 전압이 12V일 때 전류가 12A가 흐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2ohm이 되면 전류값이 2분의 1로 줄어서 6A가 됐다는 걸 방금 보고 왔었죠? 한번 그러면 이번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 볼게요. 병렬 연결은 이제 아래쪽에 새로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게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류값 잘 기억해 주세요. 12V일 때 12A였어요. 근데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24A로 2배 더 증가했어. 직렬 연결일 때는 2분의 1로 줄었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똑같은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값은 2분의 1로 줄었지만,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는 2배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전류는 24A지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건 12A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 2ohm짜리로 하게 되면 2ohm짜리일 때 원래 2ohm짜리의 저항을 가지고 있을 때 원래 그냥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6A지만 이 2ohm짜리를 똑같은 걸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12A
더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욱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배운 학생도 있고 이 식을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기단원 이렇게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가상실험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